이번 사연은 스님이 바람 피운 증거를 신우가 시부모님 앞에서 오픈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 같은 일 당하신 분 없는지 해서 한번 써봅니다.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남편 눈치도 아니고 신우한테 시달려가면서 살아야 하는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네요.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하길래 이번에 단단히 버릇 좀 고쳐줬습니다. 일단 신우에 대해 설명부터 해야겠네요. 저희 남편은 35살 순하디 순한 사람이고 저랑 결혼하고 나서 거의 한 번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워낙 성미가 곱고 말도 조근조근하는 스타일이라 주변에서도 결혼 잘했다고 난리예요. 근데 그런 남편 아래로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이게 아주 골 때립니다. 꼴에 심리학을 전공해서 석사까지 땄더라고요. 요즘 워낙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들도 많고 하니 그런 쪽으로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이리저리 열심히 사는 것 같더군요. 저는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것은 나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좋게 봐줬어요. 얼굴도 반반하게 생겨서 커리어 우먼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싸가지를 아주 밥 말아먹었는지 저희 결혼하고 나서부터 저한테 말을 까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기분 좋을 때는 존댓말을 쓰는데 조금 빈정이 상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바로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눈치 없는 거 어디서 배웠어? 라는 식으로 흘리듯 반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분위기가 안 좋을 땐 그런 말을 들어도 큰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서 그냥 넘기는 편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저를 지배하려 하거나 저와 기싸움을 하려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신우이랑 저희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시댁이 멀기도 하고 직장이 이 근처라 우연히 집 위치가 이렇게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는 한 번씩 신우를 챙겨주라면서 반찬도 보내주시고 식재료도 주십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를 가지려고 휴직을 했던 상태라 저녁 차려주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와서 밥 먹고 가라고 하면서 일부러 더 신경 써서 음식도 해주고 디저트도 만들어줬죠. 근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주면 고맙게 처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걔도 밥 주는 사람한테는 고마운 줄 알던데 우리 신우는 다이어트 하는데 칼로리가 어쩌니 맛이 어쩌니 지랄 연병을 떨어댔습니다. 그때는 신혼초라 신우가 그런 말을 하면 레시피를 바꾸거나 새로운 걸 넣어가면서 음식을 맛있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인연이 그냥 짜증 부릴 사람이 필요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는 하도 맛없다고 난리를 치길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이트를 가르쳐 주면서 여기서 하는 그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그대로 해줬더니 저한테 응용하는 머리가 없냐면서 입맛에 맞게 해먹어야지 음식이 너무 질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반찬도 시댁에서 온 거 그대로 주고 웬만하면 본인 집에서 저녁을 먹으라고 해버렸어요. 제가 뭐 요리하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임신 준비 중인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게 더 안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도 열이 받았나 보죠? 제가 지한테 알아서 기면서 말을 들어줘야 하는데 피곤하다는 이유로 몸을 사리는 것 같으니까 시어머니한테 제 욕을 바가지로 해놨나 보더라고요. 언니가 완전히 집안일도 안 하려고 하고 음식도 부실하게 해주는 것 같다. 이러다가 우리 오빠 고생만 하고 건강 싹 다 망가지는 거 아니냐. 오빠가 착해서 말도 못하길래 내가 한마디 했는데 완전히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한다면서 저를 나쁜 년으로 몰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말을 듣고도 티를 굳이 내지 않으셨지만 남편한테 결혼 생활 힘들지 않냐면서 신우가 했던 말을 꺼내셨다고 들었어요. 남편은 제 편이 되어서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해줬다는데 이미 제 이미지는 완전히 망가진 상황이었죠. 그 뒤로 신우는 시어머니가 시켰다면서 저희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두세 번씩은 꼭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시어머니처럼 따져댔습니다. 심지어는 저에게 가계부까지 보여달라고 하면서 집안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너무 선 넘는 거 아니냐. 오빠가 이렇게 부탁한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아가씨가 왜 이러냐고 했더니 저희 부부가 이혼할 수도 있는 요인들을 자기가 제거해주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라고 하더군요. 언니, 제가 이혼 분야 전문이잖아요. 원래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부부가 틀어지는 건데 미연에 방지해 놓으면 좋은 거죠. 그리고 성숙한 어른은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러면서 마치 제가 그걸 거절하면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럴 때마다 항상 신우가 붙이는 말이 있었는데 바로 언니는 일을 안 하니까예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집안일을 꼼꼼히 따져서 잘해야 한다는 어조로 말을 하는 건데 저는 그 말이 참 무시조로 들렸습니다. 자기는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와서 집안 사정을 살펴주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거절하냐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도저히 안이 꼽고 더러워서 알아서 확인하라고 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남편에게 아가씨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신우랑 거리를 두는 게 건강에 더 좋을 것 같다 하고 토로했어요. 제 말을 듣고 남편도 좀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복직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 있다가 모처럼 사람들도 만나고 일에도 열중하다 보니 하루가 금방 가더군요. 저도 살아있는 느낌을 받고 무엇보다 신우를 머릿속에서 날려버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도 이전보다 더 생기가 돈다면서 좋아했고요. 근데 신우는 그 뒤로 저에게 더 집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일부러 제 출근 시간에 맞춰서 나오는지 아파트 앞에서 마주치는 일이 빈번했고 저에게 복장이 그게 뭐냐, 화장을 왜 그렇게 진하게 하냐 하며 딴지를 걸었어요.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그딴 말이나 하면서 저를 잡아두려고 하니까 저도 짜증이 나서 웃으며 무시를 했는데 계속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하루는 저에게 누구 보고 싶은 사람 만나러 가는 것처럼 신경을 썼다고 하길래 아침부터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버렸습니다. 아가씨, 뱉는다고 다 말이 아니에요. 아침마다 제 복장 지적질하려고 기다려요? 제가 지금 진짜 참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함부로 말하면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러자 신우도 주춤한 것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사람이 아니죠. 하루는 제가 회식을 하느라 늦게 들어간 날이 있었습니다. 복직하고 저를 위한 환영 파티 느낌의 회식이었기 때문에 저도 기분이 많이 좋아져서 있었던 상황이었고 남편도 재밌게 놀다 오라고 해줬어요. 저는 원래 술을 잘 못하기도 하고 몸 관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맥주 3잔 정도 마시고 왔거든요.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니었고 11시 정도에 아파트 단지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데 저희 라인 입구에 누가 저를 째려보면서 서 있는 겁니다. 어두운 입구에서 제가 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팔짱을 끼고 저를 보는데 깜짝 놀라서 뒤로 나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왜 그렇게 있냐, 심장 떨어질 뻔했다 하니까 제게 가까이 오더니 제 주변을 빙그르르 돌면서 냄새를 킁킁 맡더군요. 그러면서 회식을 하더라도 남편이 있는 여자면 알아서 제깍제깍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 오빠가 봐주니까 시댁을 아주 우습게 봐서 술도 한 잔 걸치고 이러는 거 아니냐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말에 저도 술 한잔 했겠다, 그동안 쌓인 것도 있겠다, 너무 열이 받아서 그러는 아가씨는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맨날 이렇게 나만 기다리고 있냐고 해버렸어요. 무슨 건수 하나 잡으려고 어슬렁거리는 거 알겠는데 꼴 사나우니까 안 보이는 데서 하라고 하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 저한테 말 다 했냐고 덤비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며 다가가는데 그때 남편이 베란다에서 보고 얼른 올라오라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그날 진짜 머리끄댕이를 다 뜯어놨을 거예요. 그렇게 한번 신경전을 벌이고 나니까 몇 주는 조용했어요. 얼굴 안 보고 사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사촌오빠 친구가 한번 저희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이 오빠 와이프가 패션 회사에 다니는데 좋은 옷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한 번씩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거든요. 거의 안 입은 옷들이 대부분이고 다 브랜드 옷들이라 저도 많이 얻어 입었고 남편도 자주 받았어요. 근데 그날은 오랜만에 저랑 남편 그리고 오빠가 셋이서 밥을 먹기로 했었는데요. 남편이 야근이 생기는 바람에 저랑 둘이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옷을 하도 많이 주니까 고마워서 밥을 사야 하는데 다음으로 미루면 또 애매해지니까 남편도 그냥 둘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약해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저희 집 앞까지 같이 차를 타고 와서 옷을 내렸죠. 근데 겨울 옷들이다 보니까 좀 무게가 나가잖아요. 웬만하면 제가 들고 올라갈 텐데 2번, 3번 왔다 갔다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오빠도 좀 그랬는지 문 앞에 가져다 주겠다면서 옮겨주었고 집에 들어와서 물 한 잔 마시고 나갔습니다. 남편도 야근 끝내고 와서 옷 진짜 좋다면서 입어보고 기분 좋게 잠들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시댁 제사가 있어서 남편이랑 같이 시댁으로 향했는데요. 신우 꼴도 보기 싫었지만 그냥 참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날 신우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제 코트도 받아주고 오늘 힘들지 않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친절한 미소에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번에 바뀌면 죽을 때가 된 거라고 하던데 뭔 일이 있나 싶어서 그냥 보고만 있었죠. 한참 제사를 마치고 가족끼리 식사를 할 때도 저를 보면서 싱글생글 웃어대길래 남편에게 조용히 아가씨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미친년처럼 웃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어요. 다 같이 앉아서 과일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방에서 노트북을 가지고 오더니 TV에 조용히 연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휴대폰을 보고 계시던 시부모님을 부르더니 자기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잘 들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또 무슨 연병을 하려나 싶어서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글쎄 제가 회사에 갈 때마다 입고 갔던 출근룩들을 다 찍어서 사진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넘기면서 시부모님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언니가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예쁘게 하고 가길래 자기가 뭐라고 좀 했더니 아주 잡아먹으려고 하더라고 저를 모함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저랑 마주치면서 했던 일이 몰래 촬영하는 거였다니 너무 소름이 끼치고 역겨워서 먹던 과일을 내려뒀어요. 시어머니는 신우에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왜 몰래 사진을 찍고 그러냐고 호통을 치셨지만 신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다음 사진으로 화면을 넘겼죠. 그러자 나오는 건 며칠 전 저랑 사촌오빠 친구가 식사를 하고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들고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이어졌고요. 내가 왜 이런지 알겠지? 바람 이거 한순간이야. 내가 이혼 전문이라 아는데 사람이 한번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가슴에 헛바람이 들어서 겁이 없어진다고. 그러면서 저를 완전히 희대의 상건녀 보듯 쳐다보며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시부모님은 일방적인 신우 말에 약간 흔들리셨는지 저에게 아니라고 변명이라도 해보라고 하셨고 저는 이렇게 하는 거 스토커로 신고할 수 있는 거 아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얼마나 시댁을 우습게 봤으면 바람난 며느리가 스토커 이야기를 하냐면서 신우이한테 대들려고 하냐. 완전히 오늘 버릇을 고쳐놔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 하나하나 따졌습니다. 우리 집 앞에서 찍은 영상이 있는 걸 보면 카메라를 어딘가에 설치한 게 분명하고 그동안 출근할 때마다 집 앞에 잊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초상권도 침해했고 회식하는 날 집 앞에서 기다리면서 공포감 조장한 것까지 이거 잘하면 얼굴 못 들고 다닐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냐 했죠. 저도 이판사판 반협박조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무서운 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브레이크를 걸어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사랑하는 오빠네 가정이 깨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온 건데 네가 무슨 수로 나를 걸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냐면서 석사까지 나온 내가 더 똑똑할까 네가 더 똑똑할까 라고 하는데 진짜 유치해서 두 눈 뜨고는 못 봐주겠더군요. 저는 시부모님께 그동안 신우가 행했던 만행에 대해서 다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남편보다 아가씨 때문에 못 살겠다는 생각이 더 든다. 내가 징역 살려고 시집 온 것도 아닌데 왜 이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시어머니보다 더 시어머니처럼 구는데 누가 살 수 있겠냐고. 시부모님이라도 아마 집 나가고 싶었을 거라고 했더니 시부모님도 생각을 좀 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신우는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바람핀 주제에 무슨 할 말이 있냐며 물타기를 하는데 그때 남편이 입 다물지 못하겠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온순하던 남편이 눈앞에 있던 숟가락으로 시동생 머리를 한 대 세게 때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사람을 얼마나 더 괴롭혀야 그만하겠냐. 오빠가 몰라서 지금까지 말 안 했던 거 아닌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부냐고 하며 컵을 들어서 신우 얼굴에 물을 끼얹었습니다. 신우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며 화장이 흘러내리는 채로 남편을 노려봤어요. 잘난 얼굴에서 마스카라 검은 물이 뚝뚝 흐르는데 전설의 고향 보는 줄 알았다니까요. 남편은 그동안 얘가 한 짓을 생각하면 와이프가 나랑 이혼하지 않은 것이 대단한 거라고, 어머니랑 아버지도 그동안 이 사람이 내 옆에서 어떻게 지냈는 줄 알면서 얘가 말하는 시덥지 않은 말만 듣고 그럴 수 있는 거냐고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얘 완전히 미쳤어요. 날이면 날마다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부부 갈라놓으려고 아주 발악을 했어요. 저기 사진에 나오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고 우리 집에 옷 가져다 주려고 왔던 거야. 내가 우리 집에 들리라고 한 거라고요.
야, 너 뭐 알지도 못하면서 입을 함부로 놀려. 남편은 그 남자분의 정체에 대해 설명하고 나서 신우에게 네가 석사고 박사면 다냐, 심리학 전공했으면 사람을 더 잘 살게 만들어야지, 지금 네가 하는 꼴이 누구 한 사람 골로 보내려고 하는 꼴인 거 모르냐고 막 뭐라고 했고, 신우는 그 말에 당황했는지 눈알만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죠. 남편은 제게 지금이라도 할 말 있으면 하라고, 오늘 이후로는 다시 저 기집애 볼 일 없을 거니까 그동안 당했던 거 속 시원하게 다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저도 그동안 맺힌 거 이야기를 좀 하겠다고 하고 다 쏟아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지켜야 하는 도리라는 것이 있는데 너는 학력보다 인성을 먼저 갖춰야 할 것 같다. 네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너한테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너를 믿을 수 있겠냐? 너 자신을 돌아보는 공부부터 다시 하고 사람이 되어서 오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 속에 얹혀있던 것이 쑥 내려간 것처럼 너무 개운했습니다. 신우는 눈물이 고인 채로 입을 달싹거리면서 저에게 반박을 하고 싶어 했지만 시아버지가 옆에서 머리를 한 대 더 쳐버리는 바람에 그 자리에 엎드려서 엉엉 우는 걸로 상황이 종결됐어요. 그날 밤 저랑 남편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털어버리자고 이야기를 나눴고, 시어머니께서도 따로 전화를 주셔서 자식 교육을 잘못시켜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안 그래도 최근에 신우 하는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시댁에서 돈 좀 빌리려고 했었는데 자기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으니까 저한테 화풀이를 한 것 같다고, 다시는 너희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고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신우번호로 저에게 사과한다는 문자가 도착했더군요. 남편 통에 들어보니 그날 신우는 시아버지에게 더 두들겨 맞았고,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빌려간 돈을 한 달 내로 상환하라고 하니 무서워서 보낸 것 같았습니다. 참, 역시 짐승한테는 매가 약인가 봅니다. 여튼 그 뒤로 신우 안 보고 살아서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 제 편이 되어준 남편에게 이 자리를 빌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진상은 저한테 확실한 피해가 올 것 같으면 태도를 바꾸죠. 소시오패스가 그렇다고 하는데 걔는 몽댕이가 약이란 옛말이 선택적 강약약강 정신병자들 치료법을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나 보네요. 신우 하나 빼고는 다들 정상인들이라 다행이네요.